주식의 세계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삶에서 천천히 겪을 희로애락을 매일 하루 개장부터 폐장까지 짧고 컴팩트하게 겪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원래는 Q&A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리즈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Q&A를 답하다 보니까 막 이젠 질문이 막 80개씩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질문 하나당 할애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너무 제 답변이 얕고 성의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메일이나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추린 다음에 그걸 깊게 다루는 고민 상담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Q&A랑 고민 상담이랑 격월로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좋지 않은 습관 고치기. 이제까지 저에게 여러 경로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개별적인 질문이 대다수이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 정도 돼요. 첫 번째는 데이터 과학 공부 방법이랑 커리어. 이건 제가 문과생을 위한 데이터 과학 기초 입문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많이 이메일 주시는 게 정말 많은 돈을 잃으셔서 가족에게도 말 못하시고 고민이다. 그런 고민 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주식으로 돈을 잃은 당신께 월가제가 드리는 이야기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었어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 많이 주신 질문은 주식 종목 문의인데 저는 주식 종목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별 주식에 대해 그리 깊게 파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제가 금융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식 추천하거나 하면 좀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종목 문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많이 상담하시는 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작심삼일, 게임, 포르노 중독에 대한 고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 하고요. 다섯 번째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의외로 결혼이랑 육아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주 독자층이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들이다 보니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고로 지금 이메일 답변이 많이 밀려 있어서 3월 이메일 답변 중인데 혹시 아직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못 본 게 아니고 조금 밀린 것부터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토픽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은 이메일 부분들인데요. 월가제님께 굳이 메일까지 드리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셀프 컨트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 포르노, 극단적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거의 친구처럼 삼으며 살다 보니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군 전역 후 학교를 다닐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너무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힘들었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짐 계획만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명상, 일찍 일어나기, 운동 등 모든 자기 계발서를 읽어보고 시도해보고 있지만 정작 공부는 작심삼일에 중간고사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강의도 보지 않은 채입니다. 지금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다 뺐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원본 이메일에는 본인 실명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상담해오고 하는 것에 대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담을 보면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20대 당시 저를 보는 것 같은 동질감도 들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20대, 30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발달 심리학 석사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사춘기 이후부터 20대까지 남성들은 뇌 발달 자체부터가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충동 제어 같은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이게 또 현재 40대, 50대 이상 남성분들, 선배님들과는 또 다른 점이 딱 저희 세대가 인터넷이 많이 상용화된 세대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가 인터넷 시범학교 막 선정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3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야동 처음 접해보고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는 것도 당시에 좀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죠. 그러면서 제 아래 세대는 점점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접하게 되고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뭐 성인 되고 훨씬 이후에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뭐 유치원부터 스마트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세상에서 게임, 포르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독 그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도가 심한지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인지 차이지 누구나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때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고 저도 뭐 게임 커뮤니티, 야동, 유튜브, 소셜미디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 겪어봤죠. 요즘은 뭐 예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그게 솔직히 제가 육아도 해야 되고 마누라 잔소리가 하도 심하니까 강제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이 돼서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자 동생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굳이 해드리자면 제가 한때 극심한 중독 상태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8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1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라 생각해요. 부정적인 감정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간 시간을 허비한 것에 지나친 후회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먼저 스스로에 대해 온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석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석차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았고, 뭐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가 중요한 것 같았지만, 이제 학부생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중학교 때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학점도 낮은 게 걱정되고 잘못 살아온 것 같지만 30대 중후반 되면 학부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40대는 더 그럴 것이고 50대는 더 그럴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죠. 만 18세까지는 뭐 어차피 미성년으로 부모님 아래에서 지냈으니 아무리 자의적으로 헛되게 보냈다 해도 20대면 10년도 안 됐어요. 남은 60년, 7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면 헛되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버릴 시간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20대에 헛되게 보내지 않고 빡세게 공부만 하면 40대, 50대 돼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생각해요. 젊은 나날에 헛되게 보내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도 더 관대할 수 있고 타인을 재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현재의 나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훌륭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아직 뭐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 않은 20대나 30대 남자가 스스로에 대해 훌륭하다 느끼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종종 70대, 80대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20대의 시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런 후에 두 번째 할 일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돼요. 거위 종 중에 언덕진 곳에 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가끔 알이 굴러내려 가는데 그럴 경우 어미 거위는 특정한 방향으로 머리를 회전하며 알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사람이 알을 중간에 빼버려도 머리를 회전하는 행동을 끝까지 다 한 후에 다음 행동을 해요. 즉 회전하는 행동이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죠.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둥지 주인 새의 알들을 다 밀어 떨어뜨립니다. 뻐꾸기 새끼가 지능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도 많은 부분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울컥 화가 날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게임이나 SNS를 하고 싶을 것이고 현자 타임, 쿨타임이 끝나면 야동을 보고 싶을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행위의 대부분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 게임, 야동,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하는 게 아닌데 의지력을 통해 그것을 정면에서 바꿔보겠다는 것은 마치 달리는 마차를 손으로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진화해온 뇌의 프로그램에 일개 개체의 의지로 저항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 의지력으로 그걸 정면에서 바꾸려 해서는 안 돼요.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게임을 안 해야지 마음 먹고 못 참고 게임을 하고 커뮤니티, 포르노를 안 봐야지 마음 먹고 못 참고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후회만 쌓여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더 도파민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본인을 유도하게 돼요. 그러니 의지력으로 정면에서 그런 습관을 멈추려는 행동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코드를 따라서 실행이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값을 다르게 내보려고 아무리 컴퓨터 부품을 교환해보고 껐다 켜고 재부팅해보고 아무리 의지를 갖춰서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해봐야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디버깅, 즉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뿐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을 디버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의 코드를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떠한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습관을 고치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코치해주고 일깨워주면 좀 더 쉽죠. 아니면 벌금 내기 한다던가. 내 마음은 결심했다가도 유혹에 쉽게 져버려도 타인은 제3자로서 감시를 해주니까요. 이걸 혼자서 습관을 고치는 것에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타자화해서 본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체이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디태치먼트라고 하는데
나에게서 벗어나 나 자신을 관주하는 것이죠. 그걸 하는 방법은 깊게 사색하거나 명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것은 제 생각에 일기가 아닐까 싶어요. 종이에 일기를 쓰는 순간 저는 종이에 저희 조각을 남깁니다.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 순간 저는 블로그에 저희 조각을 남깁니다. 나라는 본체는 결심을 하고서도 작심삼일로 되돌아가지만 결심을 하고 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글을 쓰면 그 글에 결심을 한 상태인 나의 조각을 영원히 남기게 됩니다. 그 조각들은 타자로서 나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디버깅을 하느냐? 먼저 고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내가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지, 욕망의 근원을 찾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지, 왜 포르노를 보는지, 포르노를 왜 보는지 너무 당연한가 싶기도 한데, 왜 커뮤니티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런 욕망을 분석하세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소셜 욕구, 즉 외로움이나 소통하고 싶은 욕구. 게임도 혼자 하는 1인용 게임에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대화하면서 뭐 길드 만들어서 뭐 그런 게임에 중독이 많이 되죠. 와우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무료함,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일상적 취미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레벨업이나 승리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욕망의 예입니다. 한 번에 그런 본인의 욕망의 근원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안 좋은 습관들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고 매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서 하루의 끝에서 10분이라도 내서 오늘은 왜 게임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 욕망들을 깊게 분석하고 분류했다면 각 욕망별로 대체할 대안들을 찾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취미겠죠? 뭐 운동, 요리, 프리랜서, 명상, 팟캐스트, 음악, 독서, 사진, 코딩, 자원봉사, 식물 기르기, 낚시, 하이킹, 캠핑, 다양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처음부터 엄청 건전한 취미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건전하고 재미없으면 대체가 잘 안 돼요. 비슷한 부류더라도 조금 덜 자극적이고 좀 덜 중독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중독이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는 걸로 대체를 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고 있는 것도 막 건강하진 않죠. 그래도 웹툰은 작품별로 끝이 있으니까 끝도 없이 시간을 쏟게 되는 게임보다는 덜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자극에 노출되는 걸 줄여 나가다가 궁극적으로는 회백질을 늘리는 취미들, 대표적으로는 명상, 독서, 운동의 비중을 늘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할 취미를 찾았다고 바로 행동에 옮기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게임 딱 끊고 운동하겠다. 이러면 반작용이 강해서 항상 돌아가 버립니다. 마인드셋을 한 방에 뒤집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꾸고 싶은 습관이 차지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잠식한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요새는 왜 폰에 RPG 게임들 보면 오토 배틀 있죠. 캐릭터 설정이랑 스탯 분배 같은 건 사람이 해주고 매번 싸우는 건 알아서 자동으로 막 싸워주는 거. 본인이 중독되어 있는 습관이 한번 시작되면 내 몸은 오토배틀 모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한참 동안 내 의지를 벗어나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턴의 사이사이에 내가 타자화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현자 타임이 오면 후회하는 시간, 타자화되어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하루 10분이라도 그런 시간에 일기를 쓰는 게 먼저겠죠? 하루 8시간 잔다 치고 깨어있는 16시간 대부분을 게임하는데 보냈는데 이젠 15시간 50분만 게임하고 10분의 일기를 쓰게 되었다면 그게 엄청난 변화예요. 살금살금 내 몸이 눈치를 못 채게 주변의 시간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대체 취미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술, 담배, 야식, 인스턴트. 전부 다 장내에서 염증을 만들고 제가 선행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뉴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런 음식들로 인해 장내에 염증 반응이 많으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부 뇌에 안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이 흥분 상태로 유지가 되고 호르몬과 감정의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발효식품 많이 먹고 장내 세균 관리해주고 비타민 충분히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이런 추천은 개별적으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20대 30대 남성들에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맨날 술 많이 마시고 딸 많이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그네슘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니까 부족하지 않은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 좋은 습관을 잠식해 나갈 때 첫 번째가 10분 일기 쓰기, 두 번째는 건강하게 먹기. 하루 16시간 게임하는 사람이면 먼저 15시간 50분 게임하고 10분 일기 쓰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게임하는 사람도 먹긴 먹잖아요. 그 먹는 시간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부터 잠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것이 8단계였는데 처음에 해 보시면 실패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마 평생 성공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또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실패하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 99%의 시간을 허비해 왔다면 여러 번 시도 끝에 98%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여러 번 시도 끝에 97%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일기는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예전 일기들을 읽는 것이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식 채널인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주식의 세계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과거 매매에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일찍 팔아놓고서 다음번에는 일찍 팔지 말아야지 결심하고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아니면 매매 중독으로 오버 트레이딩 하게 되는 습관. 항상 그날 장이 끝나고 나면 후회하죠. 장 초반에 엄청 벌었는데 더 이상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점심때라도 그만 매매할 걸. 그런 후회하고서도 다음번에 반복합니다. 저는 주식시장은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 생각해요. 삶에서 천천히 겪을 희로애락을 매일 하루 개장부터 폐장까지 짧고 컴팩트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투자자, 좋은 트레이더가 되는 길도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라고 생각해요. 밤에 라면 먹는 습관도 못 고치는 사람이 눈앞에 돈이 걸려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상황에서 안 좋은 매매 습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오늘 그래서 저도 아직 안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제에 너무 떠들었는데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